5명 다 했으면 제때 수업 못 끝날 뻔했네. 집에 갈 뻔했어. 참 다들 잘 만들어줘. 대충은 시간 보내는데. 바람 되겠죠? 그래서 시간 잘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환율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1월번 문화학과의 정준서니까요. 우선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제가 왜 들고 왔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좀 주식이 좀 망했습니다. 뭐 이게 12월 2일 화요일 아침에 제가 매일 학교 오면서 보는 왜 표정이 내가 유튜브로 이런 걸 보고 와요. 아침에 이렇게 이제 전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톱파보는 그런 주식 유튜브인데 오늘 좀 복장이 특이하죠. 오늘따라 원래 특이한 사람이 있잖아요. 이렇게 빨간불이 가득했어요. 12월 2일 화요일 아침에 올 때. 근데 딱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?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빨간불이 났다라는 얘기 들었어요. 저는 이게 그때 딱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체 뭐길래 나 이렇게 괴롭힐까? 근데 또 찾아보니까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되게 거시경제적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, 비록 나는 이날이 화요일이고 그날 뭐 발표에 과제에 많았지만 나는 이거를 꼭 오늘 목요일 발표 때 꼭 써야겠다. 써먹지 않고서는 내 그 떨어진 주식값이 수업료가 돼야 써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과라서.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거시경제 수업 들으면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금리 부분이었는데요. 투자를 하면은 금리가 몇 프로일 때 깡추 이거 했잖아요. 우리가 그거 했을 때 금리 제일 중요한 거. 금리 제일 중요한 거였죠. 근데 그래서 그 경제과 거시경제 수업을 할 때 행정학과니까 되게 한국에 한정되어 있는 거였잖아요.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3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. 이게 국가가 좀 여러 개 있어요. 그럼 이제 각자의 금리가 하나씩 또 있겠죠. 그래서 금리를 여러 국가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. 자, 요거 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원래 우리 A국이 이제 금리를 2%에서 5%로 올리겠다. 근데 B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아닌 것 같아. 우리 그냥 계속 1%로 있을래? 라고 했어요. 그럼 이제 요거면은 환율이 바뀌겠죠? 왜냐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거는 실제로 있는 국가의 얘기예요. 바로 미국과 일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. 2023년 코로나 이후에 돈을 다 풀고 돈이 너무 안 풀렸어. 이거 어떡하니까? 국장님! 연준 회장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? 연준 회장님 어떻게 자이언트 스텝, 빅 스텝 해야겠죠.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쫙 올렸어요. 그러면 어떻게? 금리가 뭐예요?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입니다. 이 미국이 5%를 올렸다라는 거는 이 미국 은행이 보장하는 5% 이하의 사업은 싸그리 내 알바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겠죠. 그런데 일본은 0%래. 우리가 똑같이 뭐 금이라고 가정할게요. 금이 있어. 이거를 일본 은행에 맡기면은 이거 이자가 0%야. 그런데 미국 여기만 하면은 5%를 준다네. 그럼 어떻게 해요? 여기 당연히 미국에 가야 됩니다. 이걸 좀 더 크게 말하면 뭐냐? 똑같은 돈의 수요가 미국에 쫙 몰린다는 뜻이겠죠.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달러를 일본 엔화로 바꿨을 때의 그래프입니다. 실제로 여기서 쭉 올라온 모습이죠.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본의 엔화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. 왜냐하면 미국도 쭉 올리고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갔죠. 요거는 이제 원화와 엔화의 비교하는 환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혹시 요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여행 가신 분 계실까요? 언제 전화했어요? 요때? 아주 현명하십니다. 저도 저때 갔다 왔어요.
저 때 한 854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주 날로 먹었습니다. 이렇게 금리, 환율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. 우리는 3.5% 올렸어요. 미국은 5.5%까지 올렸어요. 근데 왜 일본은 안 올릴까? 이거 이상하잖아요. 왜? 다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 0%뭐 마이너스 이러고 있어. 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자기네도 이유가 있겠죠. 변명할 건 아니니까. 한번 들어는 보면은 일본은 저성장 국가라 들었습니다.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국가예요. 뭐 우리나라 좀 옛날 1900년대 뭐 힘들어 뭐 새마을운동하고 공장 짓고 도로 짓고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걸 언제 다 했다? 1800년대 후반에 메이지 이걸 다 해버렸다. 이제 할 게 없는 거죠. 이제 돈을 뭐 금리를 올려 어떻게? 잠깐만 다음 거 뭐지? 요건가? 그치 요거 봐야지.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미국도 똑같이 미국이네. 일본도 똑같이 금리를 막 올려가요. 한 4% 5% 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? 왜냐면은 할 게 없어. 그럼 은행으로 쭉 모이겠죠. 와 은행 부자 됐네. 야 은행 이거 투자해서 풀리면 좋겠네. 아니지. 은행도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? 정부에 맡긴다. 정부는 그러면 이자가 높으니까 계속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를 내야 돼요. 근데 우리도 할 게 없어. 그럼 어떻게 된다? 일본 경제가 싸그리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또한 특히 아베노믹스 요즘 아베 다 아시죠? 저도 아베 잘 알고 있습니다. 뭔 소리가 이게?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에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해서 돈을 뿌려냅니다. 이거를 언제까지 한다? 계속한다.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니 돈을 이렇게 막 풀고 하는 거 좋다.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어디 뭐 채권을 넣어도 0.5% 채권 야 맛이 없다 이거. 넌 또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까? 야 다른 나라는 쫙쫙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 아니냐?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그래 뭐 해외? 그래 우리가 해외를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? 라는 생각이 딱 하고 들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나온 게 캐리 트레이드 뜻이 뭐예요? 엔화를 캐리 들고 가 그다음에 트레이드 교환을 해 뭘로? 해외 자산으로 교환을 하겠다라는 게 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이 되겠습니다. 좀 더 간단히 말해볼까요? 자 아까 그대로 0% 5% 가져올게요. 일본에서 금리 0%예요. 돈을 빌려요. 얼마만큼? 내 신용이 되는 만큼. 자 일본 은행 가가지고 저 1,000억 빌리고 있습니다. 1,000억을요? 뭔 돈으로요? 뭔 신용으로요? 신용이 있습니다. 딱 빌릴 수 있어요? 신용이 된다면 그죠? 그러면 이제 이 1,000억으로 뭘 하겠느냐? 우리나라라면은 뭐 저기 뭘 하겠어요? 옆에 있는 아파트 사겠죠? 아파트. 근데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. 왜? 일본은 1,000억으로 아파트를 사면은 내년에 999억이 되는 나라야. 감가상각이 돼요. 거기는 제발 이 집 좀 팔아주세요 좀 이러는 나라예요.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갖고 가서 금리 5%인 나라에 가가지고 뭐 투자를 더 센 걸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보통 많이 하는 게 채권을 사요. 0%로 빌려서 5%로 하면은 5%가 남아요. 누구 거? 내 거. 요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겠다. 근데 이제 이런 시점이 오는데 이게 뭔 뜻이냐?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환율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지금 국채 계약을 하는데 서로 세금을 안 걷기로 했어요. 그래서 부자들이 와 브라질로 가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채권을 사요. 왜냐면은 브라질 채권이 막 한 달 20몇 %씩 하는 경우 있었거든요. 이자. 근데 만기가 지나가지고 20% 이자를 딱 받았는데 그 사이에 브라질 돈이 50% 내려갔네요. 나는 안에서 손해봤네요. 라는 게 똑같이 적용되면은 이 달러가 약해진 상황에서는 좋겠죠. 왜냐면 똑같은 1달러를 했는데 엔화를 많이 주는 거니까. 근데 역으로 엔화가 강해지면은 내가 기껏 옛날에 엔화 뭐 많이 내가지고 달러 바꿔서 넣었어.
근데 만기 되니까 나오니까 갑자기 엔화 조금밖에 안 줘. 왜? 엔화가 강하니까.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? 돈 넣고 돈 잃은 거다. 마치 수업료가 되겠죠. 우리 주식 낸처럼. 네, 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돈을 우리가 계속 쓰긴 해야 돼요. 생활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뭐 우리가 밥 먹어야 되죠, 물 먹어야 되죠, 뭐 옷 사야 될 거 아니에요. 계속 그런 시점을 봤을 때 위기가 오면은 엔화는 강해져요. 왜? 저렇게 우리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. 그러면은 생활비를 얻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밥 안 먹고 물 안 먹을 수 없잖아. 어디서 가져온다? 해외에 투자해 있던 것들을 매도를 해버리고 그 돈을 엔화로 바꿔서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전세기는 돈이 다 흩어졌던 게 들어오면은 엔화를 사야겠죠. 그럼 엔화에 산다는 건 많이 산다는 건 뭐예요? 수요가 올라간다. 엔화가 비싸진다. 환율이 엔화 강세가 되겠다라는 거겠죠. 요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세계 위기가 오면은 엔화는 강해진다. 이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왜 아까 12월 2일 엔크렛을 얘기했냐? 최근에 일본은행이 드디어 우리 이제 마이너스 금리 안 할 거야. 우리 이제 신기하죠? 지금 우리나라 뭐 어디 기업은행 뭐 이틀 통장 하면은 연 0.1% 금리를 줄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는 오히려 돈을 맡기면 빼가요 돈을. 와 1억을 예측을 해놨는데 사라져. 50만 원씩 한다 1년에. 이런 말이 되는 개떡하고 소리 하는 거야 완전. 그게 일본은 했었습니다. 이렇게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 나가겠다라는 정책을 내고 있었어요. 이게 뭔 뜻이냐? 그렇죠? 엔크레 청산 조만간 또 올 거다. 12월 2일에는 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돈이 미리 빠졌던 거예요. 왜? 마법의 단어 선반영 때문이겠죠. 보통 이렇게 말이 아니라 청산이 되는 사례는 보통 이렇게 이거 세계적인 위기가 올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청산되면 쭉 내려가겠다라는 게 현재 거시경제적 흐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글자로 요약 한번 해볼게요. NK가 뭐냐? 우리 세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일본의 힘이 되겠다. 즉 기본적인 원리, 낮은 일본의 금리와 높은 해외의 금리를 이용한 통화 투기 전략이다. 그리고 이거가 가능한 이유, 일본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니까. 그리고 이 청산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강세 국면에서는 손실이 나겠다. 그리고 위기에 엔화를 다시 매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엔화는 안전 통화처럼 강세를 보인다. 이게 가능한 이게 대표적인 말로 하면은 그거예요.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일본은 기축도 아닌데 왜 비싼 역할을 하냐? 그거가 엔트리 트레이드 영향이 있겠다라는 거겠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은행 정책이 정상화를 하면은 캐리 트레이드는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. 간단하게 또 하나 더. 이게 뭔 뜻이냐? 이게 엔트리드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사점. 일본 금리 요거 하나 바뀐다고 뭐가 변할 것 같아? 예, 많이 바뀌겠습니다. 선진국에 있는 모든 통화, 주가, 채권, 싸그리 영향을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위기, 그리고 좀 풀리는, 위기의 반대말을 뭐라 그래야 돼? 기회라고 하나? 기회, 진짜 기회 써놨네?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엔트리 트레이드의 투자 시점을 볼 수 있겠다.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, 우리 행정학과니까 좀 미래에 국장님 될 수도 있겠죠. 국장님 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? 국민연금 기금 담당하는데 제일 많이 필요한 거는 워렌 버핏 유명한 말, 돈을 잃지 말자. 어떻게 해야 된다? 리스크 분배를 해야겠죠. 해외 엔트리 트레이드 생각 안 하고 해외 주식에만 넣었다가 폭락장 맞아버리면 우리는 큰일이 나겠죠.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같은 거 좀 조정할 수 해야 될 수도 있겠고, 때에 따라서 포지션, 환율, 해지, 통화, 수학 이런 거 많이 하죠. 이런 거 할 줄 알아야겠다. 왜냐하면 이런 걸 왜 알아야겠냐?
우리는 앞으로 행정인이 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. 오늘 간단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알아보았습니다.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발표 잘 들었어요? 듣는 학생이 두 명밖에 없는데 국장님 하는데 왜 이렇게 웃음 소리가